현재 전 세계가 서로 물량 쟁탈전에 몸살을 앓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심에는 한국이 휘말려서 자칫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에 소위 강대국들의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구촌은 지금까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장소였는데 사상 초유의 전 세계 물류 마비 사태가 일어났고 결정적으로 마스크, 테스트 키트 등 의료 장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관계로 소위 강대국들 사이에 물량을 낚아채는 처음 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탈전 사태는 심지어 동맹 우방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AFP는 사전에 주문한 마스크를 인도받기 직전에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미국인들에게 빼앗겼다는 제보가 일드 프랑스 지방에서 날아들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프랑스에서 현재 가장 심각한 지방으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려고 해외에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결국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이죠. AFP는 미국 정부를 대행해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중개인이 벌인 일이라 추측합니다만 미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미국의 마스크를 가로채기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간 타게스 슈피겔에 따르면 베를린 주정부는 중국의 3M 공장에서 마스크를 수입하기로 했고 물량은 중국을 떠나 태국에 도착했으나 태국에서 갑자기 미국을 향했습니다. 베를린 주의회 관계자는 현대판 해적행위로 비인간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며 독일 정부가 항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인 3M에 정부에서 긴급 군수물자 방위법을 적용해서 미국으로 마스크를 뺀 것 같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한편 미국을 비판하던 프랑스도 정작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마스크를 웃돈 주고 빼돌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렉스프레스는 최근 보도에서 마스크 품귀에 시달리는 프랑스가 스웨덴의 한 업체에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서 마스크를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서방 간의 우방 관계 및 유럽연합 내에서도 자국 위기 앞에서는 동맹 관계도 무용지물입니다. 그 와중에 국력이 달리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은 자신들이 선주문해놓은 마스크를 받기 위해서 중국 마스크 공장에 방문했으나 이미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이 진을 치고 자신들이 받을 마스크를 웃돈 주고 협상하고 있는 광경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 테스트 키트 수출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독일 일간지 슈투트가르트 차이퉁은 한국이 의료 물품을 수십억 유로 가량 수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들의 2월 수출량이 곤두박질 친 반면 한국은 겨우 작년 대비 0.2%만 감소하는 모습으로 상당히 선방을 했는데 주된 원인으로 테스트 키트 등의 물량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전 세계 약 120여 개 국가들이 한국의 관련 물량 수출이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국면이며 한국의 관련 기업들도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확대해가며 때 아닌 호황을 맞는 상황입니다만 자칫 한국도 고래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는 지난달 보도에서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가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투입됐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들이 마스크나 키트 등 물량 확보를 위해서 중개업자들, 심지어 첩보기관까지 대거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방위적인 마스크 쟁탈전에 대해 미국 조지 워싱턴대의 크리스토퍼 유킨스 교수는 관련 물품 시장이 붕괴했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라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총평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한국 업체에 웃돈을 주면서 압박하고 사재기하는 교란 세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과정 가운데 동맹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쟁탈전 가운데 한국에 좋은 점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이오 강국으로 인식이 되고 수요가 몰리는 점입니다. 한국의 테스트 키트 기술은 국제 표준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현재 관련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가장 인정받으며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역량과 동시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한층 국격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의료 물품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이 그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 세계의 유례없는 물량 요구를 한국이 잘 조절해서 공급하는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트립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타르 국영 석유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한국조선 빅3의 도크를 예약했다.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LNG 운반선을 주문할 테니 도크를 비워두라는 계약을 맺으면서다. 계약금을 받은 본 계약은 아니지만 노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업계는 최대 23조 6천억 원짜리 수주로 오랜 불황에 빠진 국내 조선업이 물꼬를 텄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의 물량 공세를 앞세운 중국 조선소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조선 3사에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선박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삼성중공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계약을 LNG선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라고 표현했다. 이 증서에 사인은 했지만 구체적인 물량, 가격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금이 오간 것도 없다. 업계에선 이번과 같은 계약을 통상적으로 슬롯 계약이라 한다. 슬롯 계약은 선주사가 미리 조선사의 도크 자리를 예약하는 것으로 식당 예약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식당을 예약할 땐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최대 참석 인원에 따라 미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카타르 페트롤리엄도 본 계약에 앞서 LNG선 맛집의 자리를 예약한 것이다. 이 계약에 강제력은 있을까? 업계 관계자는 일부 강제력이 있다. 조선소는 선사의 요청에 따라 도크를 비워두어야 한다며. 다만 슬롯 계약을 했다고 해서 처음에 약속했던 물량이 모두 발주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카타르는 국내 조선 3사의 90척의 LNG 운반선을 슬롯 예약했지만 실제로 수주한 것은 53척이었다. 한국 조선 3사가 이번 계약을 동시에 사인했지만 앞으로 물량을 얼마나 분배받을지는 본계약 전까지 알 수 없다. 3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도크 상황에 따라 배정 물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울 수 있는 도크가 많지 않다면 아무리 기술력과 영업력이 뛰어나도 물량을 많이 받긴 힘들다는 얘기다. 카타르, 왜 한국 택했나? 카타르는 인구 277만 명이 거주하는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 번째로 많은 자원부국이다. 특히 LNG는 연간 생산량이 810만 톤 규모로 전세계 1위 수출국이다. 한국과의 관계는 돈독하다. 지난 2018년 기준 카타르가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 중 대부분이 LNG가 차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LNG 중 32.4%가 카타르산이었다. 카타르 페트롤리엄 입장에선 한국이 큰손 고객인 셈이다. 이번 LNG선 계약에도 이 같은 교역관계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 조선사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이다. 카타르는 한국에 LNG를 팔고 한국 조선소는 카타르에 LNG선을 파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소 입장에선 카타르가 갑이고 조선소가 을이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카타르가 을이고 한국이 갑이라며 2004년에도 카타르가 발주한 LNG선 53척을 한국 조선소가 다 쓸어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즈니스 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한국 조선사의 경쟁자로 중국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중국 조선소 후동준화와 8척 건조 플러스 8척 옵션의 슬롯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조선소가 한국보다 먼저 카타르로부터 LNG선을 수주하자 국내 업계엔 긴장감이 돌았다. 중국 조선소의 LNG선 기술은 한국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중국 정부의 물량 공세에 선주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해선 컨소시엄 형태의 국제 자본이 필요한데 이때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며 또 중국 정부는 저리에 선박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선주사 입장에선 큰돈을 들이지 않고 배를 발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조선소에 비해 기술력이나 납기일 준수 등은 여전히 못 믿을 수준이지만 중국 정부의 물량 공세에 힘입어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정상의 원전 세일즈, 한국 기업 기술력 자랑도 홍보대사 문 대통령 외교 성과 가시화. 문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경제계 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세일즈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단위에서 조율해 난항을 겪다가도 정상 간 만남에서 언급만으로도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현지 교민들의 문 대통령 순방 요청이 쇄도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원전 세일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해 아라카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건설 완료 행사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참석해 양국의 원전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국 근로자들과 만나 UAE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한국은 유능한 파트너라고 선전해준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에 체코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라며 아라카 원전의 경우도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직접 세일하기도 했다. 2019년 3월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했을 때는 국왕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하산 알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브루나이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로 유명한 리파스 대교와 동서국도를 연결하는 템부롱 대교의 건설 등 국왕님의 위협을 상징하는 대규모 역사에 참여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시공력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왕님께서 추진하시는 주요 국가 발전 사업들에 계속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극 홍보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림건설이 맡은 템부롱 교량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하며 의미를 더했다. 청와대는 지난 3년간 다져온 문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굵직한 국책사 외에도 스마트시티 등 ICT 분야 협력, 농촌 협력 등 그동안의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을 방문해 고온 극복 쿨링하우스 현장을 둘러보았다. 쿨링하우스는 기후변화 등 고온에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혁신적 온실의 필요성에 의해 개발된 시설로 2018년 한UAE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웃으며 내가 UAE 왕세자에게 축구장 몇 배도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라고 말했고 쿨링하우스의 기술 개발자는 얼마든지 큰 소리 치셔도 된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큰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당차게 말했다.